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사무소 손영조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돌아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대개 산 다녀오신 분들은 뭐 한 10kg 뭐 이상 이렇게 빠진다면서요? 예,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가는 경우마다 한 10kg 이상씩 빠졌는데 이번에는 좀 산이 좀 어떻게 좀 여건이 좀 적은 산행이어서 네. 한 4, 5kg 정도 이 정도 감량됐습니다. 네.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 그것도 전문 산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성공했다고 제가 앞서 소개를 했잖아요. 예. 정말로 일반인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까? 글쎄 제가 아는 저 한도내에서는 뭐 산악인과 일반인을 구별하기는 어떤 뚜렷한 뭐 저기는 없지만 어쨌든 직장과 이렇게 산행을 병행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러면 전문 산악인들은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 놓고 보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국내 산악인 중에서도 이렇게 세계 7대륙을 하시는 어떤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대단한 일을 어떻게 보면은 해냈는데 7대륙 최고봉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디? 먼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예.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까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처음 그럼 공략해서 성공했던 곳은 어디예요? 예. 2001년도에 유럽의 엘브루즈라고 5,642m. 어우,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공한 곳은? 예, 이번에가 이제 오세아니아주의 칼스텐츠라고요. 4,884인데 일리안자야라고 파피뉴기냐 섬에 있습니다. 얼마 만에 그러면은 이 7대륙 모두 성공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제가 2001년 유럽 엘브루즈를 시작으로 네. 현재 올해 2014년까지 14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 대단합니다. 다녔습니다. 그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 덕유산 사무소에 근무하고 예. 있는데 직장인이 뭐 휴가 내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 산 올라가는 것도 뭐 어디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곳도 있고 코스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가 있었나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어떤 직장이 휴가의 한계성이 있어요. 어떤 연차랄지 뭐 이런 게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서는 부분은 이제 휴직도 좀 감안을 하고 야, 예. 이렇게 해서 14년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무모할 것 같았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번에 칼스텐츠 다녀온 거는 일정이 어느 정도였죠? 이번에 한 24일 정도 24일.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면 24일 일정을 휴가였습니까? 여름 휴가 뭐 연차 다 모으신 제 거예요? 연차는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네. 모아놨다가 네. 그걸 다 투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 연차가 없어서. 예, 저희 국립공원 특성상 꼭 주말에 휴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중에 휴무가 있고 예. 휴무는 매월 짜기 때문에 혹시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매월 짜면서 휴무를 그쪽에다가 예, 맞춰서 하기도 하고 정 모하면 이제 또 참석 못 하고 그냥 또 유선이나 이런 통화로만 안부를 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네. 편의를 많이 봐주는 직장이네요, 그래도. 예. 예. 직장 동료분들이나 주변에서 이번에 이제 7대륙 최고봉 등정 다 끝마쳤을 때, 예. 어떤 얘기 해주던가요? 처음에 제가 2001년부터 이렇게 산행할 때는 뭐 사실 주변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무모하고 안 된 짓이고 이거 가능성이 있겠나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제가 2008년도에 에베레스트를 하면서 많은 전환점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최고봉이고 그걸 이룩하고 나서부터는 주변의 시각이나 주변의 어떤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어서 2011년도에 남극을 갔다 오면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주변에서 많이
알아주고 또 그 긍정적인 이 사람이 왜 이걸 하는지 많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7대6을 마치면서 네.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무모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더 큰 결과로 이렇게 돌았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가면서는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직접 친히 전화를 주시면서 아유. 뭐 격려를 해주시고 네. 우선은 몸 건강이니까 안전하게 잘 갔다 와라 이런 주변의 직장 동료분들의 격려도 많았고 굉장히 마지막 7대륙을 잘 끝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14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예. 어쨌든 이제 목표를 달성했는데 처음에도 7대륙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한두 군데 정도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욕심이 중간에 생겼나요? 예. 그게 제가 2000년도에 저희 그 밀레니엄 원정대라고 이게 여러 가지 원정대가 생길 때에 예. 제가 이제 어느 히말라야의 6번째 높은 초오유 봉이라고 있습니다. 예. 8,201m인데 그 봉에 제가 이제 원정대회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가를. 그래서 거기 갔다 내려오면서 제가 앞으로 원정을 다닐 것 같은데 계속 다니면 그때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다닐 게 아니고 내가 내 목표를 세워서 한번 끝까지 그것을 한번 이루어 보자 이런 그 계획이 저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이제 세계 7대륙에 제가 몸을 담게 됐습니다. 경비 같은 거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물론 또 자비가 들어가겠지만 예. 전문 산악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찬 뭐 이렇게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예. 뭐 기업체에서 후원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원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경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도 많이 들어가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기간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못 가는 게 긴 기간이 온 게 2, 3년에 걸쳐 비용이 만들어지고 모아야 되니까. 예, 그 또 자비도 입산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입산료만 한 1,300일인당 뭐 이렇게 되는데 남극 같은 경우는 한 4,300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4,300만 원이요? 예. 이번에도 뭐 그쪽에 그 정부의 허가 받고 그쪽에 에이전시에 보내주고 해야 되는 그 공식적인 금액이 한 그 금액만 한 1,400 정도 됐으니까요. 야.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많은 부분이죠. 적금 예금 뭐 거의 다 깨셨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좀.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십시일반 조금씩 굉장히 좀 도움을 주셨고 그런 분들한테 매번 감사하다는 인사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누구나 또 목표를 가슴속에 새겨보는 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정상 등극을 했을 때 쾌감도 크겠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 세상과 맞닿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주길래 그런 일을 남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예. 그런 일을 해왔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그렇게 해왔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그 도전이나 이런 것 자체에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 그냥 뭐 막연한 이렇게 무모한 짓일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행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모든 문제에 도전과 두려움과 용기가 항상 갈등을 같이 있다라는 걸 알았죠. 예. 그래서 어느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두려움이나 포기가 용기를 한순간이라도 이겨버리면
그 모든 계획은 포기가 됩니다. 근데 원정 등반에 가서 수십 수백 번을 두려움과 용기는 항상 갈등을 해요. 그때마다 이 용기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한순간만도 두려움, 용기를 이겨내면 그 원정은 포기가 되고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작은 일, 큰 일도 많겠지만 어차피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위험한 순간도 여러 차례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대개 이제 그런 그 위험한 곳에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뭐 유서까지 아예 써놓고 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위험하니까. 예. 네. 힘들었던 고비 예. 떠올려 볼 때 뭐 그 굉장히 이건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매번 많죠. 그러한 게 아무튼 원정이라는 등반은 극지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상존을 추위와도 합니다. 싸워야 되고. 네. 자연의 조건이 뭐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네. 수십 가지 조건을 우리한테 많이 줘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야 되고 가장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004년도 맥킨리 갔을 때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깁니다. 맥킨리요. 네. 예. 거기서 한 번은 화이트아웃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나이프리지라는 높다란 설사벽에서 혼자 등정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마지막에 그 등정을 하고 내려오면서 크레바스에 빠진 부분, 이렇게 해서 3번에 제가 생사를 걸은 넘나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네. 그 부분이 가장 선명한 기분이 남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살아 돌아가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상황이죠. 예, 마지막 생각도 제가 했으니까요. 거기서. 근데 그 이후로 또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게 산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매력보다 조금 더 큰 마력이 이렇게 내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예. 크레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 그 틈 사이잖아요. 예. 거기도 그렇죠. 이제 빠지게 되면은 예. 위험하고 그렇죠. 죽을 수 있고. 화이트하우스는 어떤 거예요? 화이트하우스는 이제 짙은 안개인데요. 네. 이게 보통 그 짙은 강도일수록 멀리 가시거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걸렸을 때는 한 2, 3m가 안 보이는 정도로 아주 매우 진한 화이트아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배낭을 깔고 앉고 2시간 동안을 제 마음의 정리를 했었죠. 이것이 거쳐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있다.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잘못 움직이면 크레바스에 빠지고 설사면에 미끄러지면 그대로 나가 떨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2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때 끝도 정리를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참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산을 타면서 원래 좀 체력적으로 강인하게 타고 나셨습니까? 산도 좀 잘 타고 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구력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네. 오래 달리기 이런 거 굉장히 잘했고. 근데 어렸을 때 체력은 아무튼 좀 약했습니다. 뭐 왜소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는데 뭐 아마 이제 커가면서 나름대로 운동과 이런 나름대로 체질 개선 이런 개인적으로 좀 하니까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에 올라가는 일정 자체가 뭐 거의 뭐 오랜 일정이 걸리잖아. 이번에도 24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산에 오르면서 힘든 순간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가는지요? 이제 아무 생각 일반인이 없이 보면은 올라가는지.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한데 예. 그 산소가 없는 극지방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그냥 생리 현상이 뭐 배설하고 먹고 또 고산증도 있고요. 예, 네. 추우면은 입고 뭐 이런 몇 가지 생각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논리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머리가 이미 천근만근 막 뽀개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이제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는 그런 걸 싹 잊어버리죠. 그 순간에는. 그러면서 다 토해내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 뭐 여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충만감도 굉장히 느끼고 짧은 희열, 순간. 엄청난 희열이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내려오면서는 또 어떤 생각하세요? 나 다음에는 이제 어느 산 또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 내려올 때도 역시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마 많은 산악인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산이라는 것은 정점에 올라서서 내려서는 순간 첫 발부터 다음 산행지가 목표로 딱 와 닿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계 7대륙 이번에 칼스테츠를 올라가는 순간은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14년 동안에 마음의 뭐를 다 털어내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분을 갖고 내려서는 첫발에 저한테는 이제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죠. 세계 7대륙을 목표에서 굉장히 좀 허탈할 수도 허탈하고 있겠네요. 굉장히 공허하고 네. 지금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될 뭔가 목표가 큰 거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뭐 높은 산 또 많이 있잖아요. 예. 네, 7대륙은 성공했고 또 목표를 산행으로 잡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예. 주변에서 이제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부모님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에베레스트 갔다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제가 산에 다니는지를 몰랐어요. 걱정돼 예. 제가 말을 한 번도 못했고 예. 그래서 에베레스트 갔다 올 때 방송에 나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서 알고 그런 거 그만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번에 돌아오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첫 마디가 이제 그만할 거지요라는 말에 제가 아직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자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분명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아 반대하죠. 네. 제가 몰랐으니까 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위험성이나 고생하는 걸 알고 자식한테 해보라고 권유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또 힘든 일이고 네. 어쨌든 목표를 이룬 것 자체는 참 큰 일이지만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이제 목표를 설정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7대륙 올라가면서 산마다 뭐 특색이 다 또 있잖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봉은 어디였나요? 아무래도 2008년도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네. 여기는 단순한 산이 아니고 그 크레바스랄지 눈사태랄지 이런 그 자연 환경도 굉장하고 또 주변들 우리 대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14년 동안에 우리 대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사고도 없고 그 대원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분들이죠? 제가 맥킨리가나 아콘쿠아를 가든 에베레스트를 가든 이런 갈 때 같이 갔던 팀을 짜서 예, 또 갔던 혼자는 못 가니까요. 예. 네. 우리 대원들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일정은 뭐 한 달 넘게 걸렸을 것도 같네요.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는 그때 2달이 넘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부대장이었던 제이노 대원은 셋째가 그 과정에 우리가 히말라야에 있을 때 태어났어요, 집에서. 네. 그러면서 대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그러면서 제가 다 위로해주고 또 위성전화 또 빌려서 통화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해소시키면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재밌게 즐겁게 등반을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최고봉 등정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만이 예.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동안 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따랐던 모양입니다. 예. 어떤 순간은 기상이 너무 악화돼서 또 포기하고 오는 순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보통 뭐 정상을 뭐 100m 남겨더니 200m 남겨더니 하고 이렇게 다시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맥킨리에서 화이트아웃에 걸려서 다시 한번 하늘을 열어줘서 길이 보여서 갔고 또 마지막 정상 부분에서도 혼자 그 위험한 그 설사벽을 200m를 혼자 건너갔거든요. 아유, 네. 그 거기를 하고 내려와서 외국인들한테 짐을 싸니까 정상을 등정했냐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디오 리뷰를 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니까 이제 그때서 믿고 저희는 철수를 하고 이런 식이었었죠. 근데 어쨌든 맥킨리에서는 각국의 원정대들이 그 날씨 영향의 핑계로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이렇게 좀 무모하리만큼 혼자 도전을 했지만 어쨌든 그게 혼자 성공을 하고 내려왔던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기억이 생생합니다. 뿌듯하고요. 예. 예. 그 몸이 천근만근 같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정말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기가 힘들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 그냥 내려가고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수백 차례 들었을 텐데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예.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예. 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향은 저를 응원해줬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직장, 그리고 주변,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아우성이나 이런 게 마음속에 동요가 치고, 예. 두 번째는, 두려움과 용기는 항상 50% 선상에서 마음의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49%의 두려움을 51%의 용기가 항상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굉장한 정신력이 필요하고 매번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개인과의 싸움의 연속이 항상 있습니다. 네, 참 49%의 두려움을 51%의 용기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14년에 걸어왔을 때 최고 가장 힘이 됐던 부분은 직장입니다. 직장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가 있어서 됐었고, 특히나 이번 7대륙 마지막 하는 여정에 우리 국립공원 이사장님, 네. 그리고 임원님들, 각종 처실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이런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에 굉장히 도움을 준 우리 주변의 지인분들, 네. 네, 그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큰 격려를 해준 우리 가족들, 네. 네, 이분들 14년 동안 저를 묵묵하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015년 올해는 연차 어떻게 가족들하고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좀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 또 설정하셔서 그 꿈 또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두려운 마음을 좀 용기가 눌러서 꼭 새로운 도전, 목표 설정해 주셔서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